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후보 공천을 안기로 결정한 가운데 다음 주에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호남 권역 재활병원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관건선거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강훈태 시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호남 KTX의 서대전 경유를 주장하고 나서자 광주시와 전라남북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초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후보들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보 난립에 대한 정리가 시도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수와 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 입지자들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칠 계획인 가운데 일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으로 인한 후보 난립이 현역에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또 15% 이상 득표를 올려야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 후보 난립이 준 부담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마를 밝힌 후보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후보 간 단일화입니다. 여럿이 나와서 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현직이 유리하는 상황은 그냥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일화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당 공천이 있었을 때는 불리한 경선이라고 판단되면 탈당을 하거나 중도 사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끼리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에 그만둘 경우 정치 생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철학과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견해차도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공천도 없다 하고 후보자가 누구실지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의원들이 군수 출마를 검토했다 다시 방향을 광역의원 출마로 바꾸고 있습니다. 당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후보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은 모두 선거 완주를 자신하고 있지만 결국 5월 중순 본선거 등록 기간이 되면 어느 정도 후보군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당 창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창당대회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위원장이 참여하고 양측에서 각각 150명씩 발기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창당대회에서 광주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창당 준비에 필요한 지역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 창당대회를 마치면 오는 26일 중앙당을 창당한 뒤 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가사업과 관련된 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분묘 보상액 등 각종 보상 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이후 가격 변동이 없었던 차량 운임 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30% 인상되고 주거이전비도 현재보다 35만 원에서 97만 원 증가했습니다. 익산청은 또 농경지가 도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지급되는 영농 손실 보상금이 타 시도에 비해 낮다고 보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남고속철의 정차역 문제, 충청권도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해야 한다며 시끄럽습니다. 광주와 전남북이 지역 이기주의라면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정치 논리로 노선이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고속철의 광주역 정차 문제에 새누리당도 가세했습니다. 광주역이 존치 않은 한 KTX가 광주역에 정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이 서대전역을 경유해야 한다는 충청권의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경우 고속철의 속도가 절반으로 줄고 운행 시간도 45분가량이 늘어나 호남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에 섭니다. 직선으로 올 수 있는데 돌아서 온다는 것은 그건 우리 호남 사람, 광주, 전남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한 호남 지역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는 대정부 건의를 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대전역 경유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앉아서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광주시와 전남북이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호남에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전북의 제안에 따라 광주시가 서대전역 경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한 겁니다. 어떤 그 정부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충청권에서 그런 논의들이 계속된다면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의 여론몰이를 차단하겠다는 게 광주시와 전남북의 생각이어서 광주역 정차 문제와 함께 KTX가 정쟁의 중심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전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고속철도를 반드시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중국과 유라시아의 관광 중심 축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전남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도 해저 고속철도가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호남축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 전남 시도민 합동공청회가 내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광주시는 한반도 철도망과 유라시아 횡단철도망의 연결 방안에 호남축이 누락된 상황에서 목포를 시발점으로 하는 호남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광주시청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강훈태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 시장은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당장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참 공정하게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지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강훈태 시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이기에 앞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강훈태 시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새정치연합도 유감을 표명하며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촉구했고 시민단체들은 민선 5기 들어 잇따른 검찰의 수사와 공무원의 구속으로 광주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통합신당 쪽의 광주시장 후보들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 시장은 오는 일요일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조만간 예비 후보로도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신당의 경선 일정을 감안해서 시점을 앞당겼다고 밝혔지만 관건선거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는 목전에 다가오는데 재판은 몰고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건선거 의혹이라는 사안의 무게로 볼 때 두고두고 쟁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전남 지역에 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정책 선거전 돌입을 선언하며 그 첫 번째 공약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서벽지와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복지가 절실하다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전남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청 전남사무소를 설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은 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지만 중소기업청은 전남에 사무소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남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공론 배심원제 도입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통합신당의 성공 여부가 지방선거 공천규칙에 달려있다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5대5 원칙에 따라 배심원단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공론 배심원제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18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 비리를 밝혀냈던 최환 전 5.18 특별수사본부장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들이라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7월 12.12와 5.18이 성공한 쿠데타라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공소권을 포기했던 검찰. 그러나 5달 뒤 헌법재판소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재수사해야 했고 결국 5.18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996년 1월 23일 전두환 씨 등을 전격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수사를 이끈 최완 전 5.18 특별수사본부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1995년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5.18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5월의 진실을 가장 가까이 들여다본 정부 측 인물입니다. 발포 명령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건 기록에 거의 다 나와 있지요. 구체적으로 그걸로 해가지고 처벌받은 분들이 아주 물적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그런 이제는 의문은 이제 좀 지워주시고. 수사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들여다봤지만 5.18 북한군 소행설 등 역사 왜곡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5.18과 관련한 법칙이나 이런 것은 이제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거 아닌가. 이것을 좀 강조하라고 사실은 왔습니다. 5.18 진실 알리기의 일환으로 최 변호사를 초청한 5.18 기념재단은 앞으로도 5.18 진실 규명을 위해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을 꾸준히 초청해 5.18 운동사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호섭 광주시 의원은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개선 대책 보고회에서 지난 2009년 재활병원 수탁자 결정 당시 광주시가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단독 신청기관인 조선대를 운영자로 선정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조선대가 수탁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개원 이후 4년 동안 적자 운영을 예상해 연차적 투자를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해놓고도 1년 만에 적자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작년 1월 문을 연 뒤 경영난을 이유로 반쪽짜리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전라남도 공직자들은 앞으로 감봉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 방지를 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무조건 감봉 처분을 합니다. 얼마 전 상영됐던 영화 또 하나의 약속과 지난해 흥행에 성공한 26년은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제작비를 후원한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으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런 펀딩 방식은 전업작가의 길을 시작하는 새내기 청년 미술가들에게도 개인전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강렬한 색채 속에 담긴 얼굴들은 불안해 보이기도 불만에 찬 듯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미대를 졸업한 작가 김성결 씨의 작품들엔 욕망과 현실의 간격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 도록을 만드는 일조차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이 새내기 작가는 시민들의 소액 후원 덕분에 개인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게 또 금전적인 것도 그러지만 홍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마이밈은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개인전 후원 대상을 공모했습니다. 전국에서 응모한 90여 명의 신진 작가들 가운데 3명이 후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2달여의 펀딩을 거쳐 첫 전시가 성사됐습니다. 지역에 뜻있는 중견 작가들이 후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기꺼이 참여했고 전시 공간은 한 사설 갤러리가 제공했습니다. 사람들과 좀 많이 소통하고 또 그 일이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또 참여로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지역에서 좀 더 많아진다면은 더욱더 다양한 또 예술 및 문화 활동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초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마이밈은 청년 예술가들을 안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금 조성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고대 문화 유적을 조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어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나주시와 이들 3개 기관은 영산강 고대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잠정 등록 등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산강 고대문화유적은 옹관, 고분 유적 등이 산재해 있고 범위 안에 다른 구조물이 조성돼 있지 않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내일 도시 텃밭을 개장합니다. 전남대는 지난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텃밭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 면적을 크게 늘리고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 텃밭 운영자 15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용봉 캠퍼스 농생물산업기술관리단 시습장 내에 개인별 편말을 설치하고 각종 농구류를 비치해 텃밭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양형일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산교육지원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일 예비후보는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학생 수가 무려 17만 명으로 전국 평균의 4배를 넘는다며 광산 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교육지원청을 설립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갑수 국회 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이 화순 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갑수 위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화순의 발전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도 경제도 행정도 아닌 사람이라며 훼손된 화순 군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24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2014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줍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나무는 감나무, 살구나무, 초코베리 등 총 5,000그루며 시민 1명당 총 5그루가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광주 개막 행사에 참가한 중국과 일본 예술단이 광주 시민들에게 특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특별 공연에서 요코하마와 취한저우 예술단은 여성 아이돌 그룹의 공연과 전통 간호국을 선보이며 갈채를 받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단은 어제까지 광주 개막 행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